주택연금에 대출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65세에 개시를 하는 케이스에는 매월 250만원 정도의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주택연금에 대출이 있을 때 실제로 연금 받으시는 금액은 120만원 정도. 대출이 20%인데 연금은 5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오늘 주택연금 신청하러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주택연금 직접 신청하러 가면 이러한 서류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시 준비 서류, 그리고 주택연금 개요 및 장점 이런 것들과 주택연금의 종신 지급 방식, 월 지급금 사례, 그럼 나이별로 지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연금 예상 대출 잔액 산출표라고 해서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 가액이 나오고 가액에 대해서 내가 월 얼마씩 받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표로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할지 말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주택연금 신청하실 때 대출이 있는 경우와 대출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연금에서 내 주택에 담보대출이 50%가 있다, 또는 한 20%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20%가 대출이 있으니까 연금은 20%만 깎이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20%의 대출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연금액은 약 50% 정도가 깎이는 효과가 있다. 요걸 좀 주의하셔서 대출이 남아있는 주택은 주택연금을 개시하기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하러 직접 다녀온 사례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 동부지사를 방문했고요. 주택연금 신청 시 준비 서류들을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때는 주택연금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는 주택연금 상담 의뢰서와 금융거래 확인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 전입 세대 연락내역표, 그리고 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우대형 주택연금 받으실 때 필요하시겠죠. 지방세 납세 증명서,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하고요. 가급적이면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일 경우에는 부부 동반해서 방문서류를 작성하시는 게 아무래도 위임장 받고 여러 가지 서류들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같이 가셔서 신분증 들고 가셔서 이렇게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유효기간은 상담받으신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신청을 바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제가 예전에 주택연금 관련된 영상에서도 남겨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평생 거주하실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주택연금에 대한 지급을 국가가 보증합니다.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면서 부부 중 더 어린 사람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둘 중 한 명이 돌아가시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가 주택연금이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100% 동일금액 보장한다. 합리적인 상속 가능. 내가 다 쓰고 갔으면 모르겠지만 주택 가액에 비해서 좀 덜 쓰고 갔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하니까, 나이 들어서 사실 돈 없어가지고 좀 어렵고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쓰고 이런 모습보다는 내 집을 활용해서 연금으로 받아서 풍족한 삶을 누리시다가 남은 것들은 물려주고 가실 수 있으니까 꼭 부동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 쓸 건 쓰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생각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여주고 가시는 것이 진정한 상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센터들이 많이 있죠. 서울 중부, 남부, 북부, 서부, 서울 동부, 경기 남부, 중부, 인천, 부산, 서부산, 대구, 경북,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동부, 경남 서부, 강원 동부, 강원 서부, 제주까지 전부 다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주택공사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실제 신청을 하시면 얼마 정도가 나올까라는 것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가 1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70세에 연금을 지급 개시를 시작하시면 약 3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0세에
받았을 때 여기 30만 7천 원, 잘 안 보이시겠지만 30만 7천 원 받게 되어 있고요. 주택연금을 받는 방식은 정액형, 동일한 금액을 쭉 받으시는 형태가 있고, 초기 증액형, 3년간 증액하고 나머지 기간은 조금 적게 받는, 5년간 증액해서 받고 나머지 기간은 좀 적게 받는, 초기 7년간 증액, 10년간 증액, 이런 식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은 언제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더 젊었을 때 많이 받는 형태로도 받으시는 것은 아주 좋은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정기 증가형, 3년마다 점점 증가하는 형태. 저는 점점 나이가 들었을 때 더 많이 증가하는 형태, 요거보다는 초기 증액형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 1억 원이었을 때 1억 원 주택에 70세 받으면 아까 3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랬잖아요. 65세 받으시면 25만 3천 원. 만약에 이제 초기 증액형 5년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최초 5년간은 32만 4천 원을 받고 나머지 6년 차부터는 22만 6천 원으로 적게 받는 이런 형태가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초기 5년간 또는 초기 10년간 증액형 이런 방식으로 받으시면 가장 적절한 것 같고, 평균적으로 계시하시는 나이가 70세니까 70세로 보시면 30만 7천 원 정도 받으시는데 초기 5년 동안 39만 원, 6년 차부터는 27만 3천 원 이렇게 받으시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300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 70세에 받으시면 최초 5년간 증액형으로 받으시면 390만 원, 매월 390만 원을 받으시는 거죠. 6년 차부터는 273만 원을 받으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연금닥터 채널 구독, 좋아요 누르고 보고 계시는 거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신청을 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남편분의 연령은 68세, 아내분의 연령은 65세. 배우자가 같이 가서 신청을 하는 건데, 이 기준이 나이 더 많은 사람, 나이 작은 사람 중에 누구 걸로 된다? 나이 작은 사람 기준으로 지급을 개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택가격은 9억 7,700만 원의 시가를 가지고 계셨고, 대출이 아예 없었을 때와 대출이 20%, 한 2억 3천만 원이 있었을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많이 나고 있으니까 한번 대출이 있을 때는 주의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연금 대출 아무것도 없었다 했을 때 얼마를 받게 되느냐? 주택연금 예상 대출 잔액 산출표라고 해서 이런 표를 주는데요. 월 지급금은 249만 3,450원을 지급받게 되고 약 3천만 원 가까이 연간 받으시게 됩니다. 월로 따지면 250만원, 연간 3천만원, 이게 매년 쭉 늘어나게 되는 거죠. 100세까지 다 받았다고 했을 때는 3천만원을 35년 정도 받으니까 약 10억원 정도 받게 되겠네요. 내 주택가격 9억 7천이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 금액을 다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초기 보증료라고 나오는데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매월 지급금은 250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 최대 인출 한도 금액이라고 하는 이 표시는 뭐냐면, 내가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이에요. 한도액. 그래서 2억 3,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담보대출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초기 보증료 1,465만 원, 1.5%거든요. 1.5%의 초기 보증료를 내고 계속되는 보증료도 0.5%를 내거든요, 매년. 이 보증료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또 다른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초기 보증료 그리고 매년 계속되는 그 보증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내 통장에서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택연금 자체가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계속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250만 원만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 현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월 지급금 합계가 쭉 나오고, 지급금 합계 나오고, 보증료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대출이자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보증료, 대출이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100세까지 받는다고 했을 때 약 10억 정도의 주택연금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10억의 주택연금을 받는 건 맞지만 여기에 보증료가 뭐 1,700만 원, 7,700만 원, 그리고 보증잔액이 24억인데 내가 이 9억 7천, 10억짜리 집을 주택연금으로 맡기면서 100세까지 받게 되는 금액은 약 10억 정도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증료, 대출이자, 보증잔액은 24억 정도 되는데 이것 전부 다 국가가 보증하는 겁니다.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가격 10억 대비 약 85세 정도 되면 보증잔액이 10억이 넘어가거든요. 이때 되면 나는 이미 쓸 걸 다 쓰고 간 거죠. 이미 대출을 할 걸 다 쓰고 가는 거니까 이때 당시에 돌아가시면 상속인에게 상속할 금액은 없어지겠죠. 좀 더 일찍 돌아가신다면 주택 가액 대비 뭐 3억밖에 못 썼다,
그러면 3억을 일시에 상환하고 나머지 7억에 대한 가치를 자식들이 상속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출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65세에 개시를 하는 케이스에는 매월 250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주택연금에 대출이 있을 때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한번 볼게요. 주택연금 대출, 아까 최대 인출 한도액이 2억 3천이었잖아요. 이 안에서 담보대출을 갚으실 수 있는 거예요. 담보대출 상환 형태 주택연금을 개시하시면 인출 한도액은 약 9억 7,700만 원에 20% 수준의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건데, 난 내 가액의 20%밖에 안 빠졌으니까 연금은 20%만 빠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연금은 이게 대출로 빠진 거기 때문에 그 대출 빠지는 금액과 거기에 보증료, 대출이자 이런 것들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 받으시는 금액은 아까 250만 원 정도였잖아요. 120만 원 정도, 50% 수준으로 떨어진다. 대출이 20%인데 연금은 5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택연금 대출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250만 원, 125만 원 이 정도 받는 건데, 그럼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는 거는 빚을 끌어다가 또 이 대출을 갚는 거는 좀 애매하겠지만 주택연금 개시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셔서 대출은 상환한 상태에서 연금을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2억 3천만 원 정도의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다른 대출을 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자가 좀 낮은 대출이 있을 수 있다면 실제로 받으시게 되는 이 금액 차이가 약 1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다른 대출을 일으켰을 때 그 이자, 원리금 균등상환에 대한 상환액 자체가 매월 그거보다 한 절반 수준이다, 한 뭐 80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40만 원 정도의 차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출 상환을 하실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연금액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은 가급적이면 상환하신 상태에서 주택연금을 개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주택연금 가입 유형은 저당권 방식하고 신탁 방식이 있는데요. 종신토록 연금을 개시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인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 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거고, 등기상 소유자는 가입자가 소유자가 되는 게 저당권 방식.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이 저당권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은 뭐냐면 소유자 자체를 공사에 넘겨주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소유자 자체를 넘겨줬기 때문에 권리가 좀 달라져요. 빨간 네모박스로 해드렸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넘겨드리려면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상속인이 자녀일 거 아니에요. 자녀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신탁 방식은 이미 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배우자까지 그냥 알아서 줄 거야, 네 자식들은 관여하지 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고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도 있음. 근데 이 저당권 방식하고 신탁 방식 둘 다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은 다 가입자들이 내셔야 되는 건 동일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주택연금 뭐 오늘 실제 신청 사례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이 많이 깎인다라는 이야기고, 주택연금은 평생 거주와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서 저당권 관련된 비용이 있다, 이자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자도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거를 담보로 계속해서 이자 금액만큼 대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보증수수료, 보증료 이런 것도 전부 다 대출로 일으켜가지고 이제 은행에다 상환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니까 나는 받을 금액만 생각하시면 돼. 아, 비용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아, 비용 세죠. 세더라도 내가 이 주택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것보다는 소득이 발생되면서 그 이자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이런 제도가 활용하시기 정말 좋다. 55세 이상 노년층이 공시가격 9억 원, 12억 원으로 오를 예정이고요.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수령하는 제도고, 평생 거주와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 배우자까지도 100% 동일 금액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들은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 것이 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신다면 노후에 풍족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30년 뒤에 집을 남겨주는 부모가 될 것인지 30년 동안 풍족하게 사시면서 아이들에게 용돈도 받지 않고 잘 사시면서 그 손주들이 왔을 때 용돈 주는 좋은 할머니로 기억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주택연금은 노후의 연금 자산에서 아주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들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까?
4, 5, 60대의 연금에 대한 고민을 책임지는 번호 1600-0456으로 전화 주시면 단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게 맞아요? 이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세한 거는 제가 뭐 주택금융공사 직원도 아니고 국민연금공단 직원도 아니고 건강보험공단 직원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을까요? 라는 문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하실 때 뭐, 이게 맞습니까? 뭐, 거기가 뭐예요? 뭐, 국민연금이에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4, 5, 60대 연금에 대한 고민을 책임지는 번호 1600-0456으로 전화 주셔서 연금 닥터와 함께 같이 잘 상의하면서 이렇게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